평생을 바쳐 그려왔던 환희의 순간, 그것은 바로 은퇴였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갓 내린 커피 향이 잔잔하게 퍼지고 정겨운 친구들과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 위를 한가롭게 떠다니는 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 아래 회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누볐던 이정훈 씨 또한 분명 그러한 천국 같은 자유를 마음속 깊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현실은 예상을 비웃듯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달콤할 줄 알았던 그 자유는 어느 순간 끝없이 펼쳐진 암흑 같은 함정이 되어 이정훈 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허무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훈 씨에게는 부족함 없는 퇴직금이 있었고 시간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넘쳐났습니다. 돈이나 시간이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심연으로 끌어내린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삶을 단단히 지탱해 주던 견고한 리듬과 명확한 의미, 그리고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의 상실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매일 아침 정확한 기상 시간, 달성해야 할 주간 목표, 그리고 동료들과의 긴밀한 협업이라는 일관되고 견고한 삶의 구조를 그에게 선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했고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한 구조가 그의 삶에서 홀연히 사라지자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는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공허함으로 변질되어 그를 덮쳐왔습니다. 처음 몇 달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원하는 만큼 잠을 자고 보고 싶던 영화를 마음껏 즐기며 아내와 함께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자리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뭘 해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침대에서 의미 없이 뒤척이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왜 살아가는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가 사라졌을 때 더욱 깊고 어둡게 찾아온다는 잔혹한 진실을 그는 몸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에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깊은 상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던 그의 뇌리를 문득한 노년의 교수이자 오랜 친구가 건넸던 조언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먼저 은퇴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지혜를 얻은 분이셨죠.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쉼표가 아니네, 친구. 그것은 새로운 삶을 재건축하는 시간이야. 낡은 집을 허물고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새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지. 자네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멋지게 건축해낼 수 있네. 그 친구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조언은 이정훈 씨의 메말았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삶을 재건축할 새로운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4가지 튼튼한 기둥을 쌓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가장 먼저 세운 기둥은 바로 목표와 리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설렘 때문이 되도록 삶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퇴직하면 언젠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막연히 꿈꾸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찾아 나섰고
집에서 가까운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마저 떨렸지만 금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건네며 할아버지 이야기는 꼭 책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오랜 직장 경험과 꼼꼼한 성격을 살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활용법이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이 낯선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면서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깊은 공감을 느꼈고 작은 손짓 하나 조그만 글씨까지 확대해가며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한 어르신이 그에게 배운 스마트폰으로 먼 곳에 사는 손주와 처음으로 영상 통화를 성공하고 눈물까지 보이실 때 그는 자신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내 경험이 이렇게 쓸모가 있었구나. 그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낼까 하는 막막함이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어르신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규칙적인 봉사활동은 흐트러졌던 그의 일상에 활기찬 리듬을 되찾아 주었고 무엇인가를 해낸다는 작은 성취감들이 차곡차곡 쌓여 공허했던 마음을 단단하게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던 시간은 과거가 되었고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목적을 가지고 기상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 사회적 연결 따뜻한 관계, 소통의 즐거움. 이어서 이정훈 씨는 두 번째 기둥인 사회적 연결을 단단히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활력을 얻는다는 것을 그는 지난 외로움 속에서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홀로 된 채 벽을 쌓았던 지난 날을 반성하며 그는 먼저 오랜 시간 연락이 뜸했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다시 등산 모임을 조직했고 매주 한 번씩 함께 산에 오르며 땀 흘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서로의 지난 세월을 격려했을 때 그는 잊고 지냈던 끈끈한 유대감과 젊은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술을 마시는 관계를 넘어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진정한 동료들을 다시 만난 것이었지요. 또한 아내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동네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쓰레기를 줍는 소박한 활동 속에서 아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아내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봉사를 마치고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먼 곳에 사는 자녀들에게는 손주들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영상통화로 매주 한 주간의 할아버지 뉴스를 들려주며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유행가를 따라 부르거나 간단한 댄스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그는 꼰대라는 단어가 아닌 인싸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가족들 사이에서 그의 위상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러한 정겨운 만남들은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웠고 그의 뇌와 감정까지 생생하게 살아있게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삶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관계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통해 가꾸어지는 것임을 체득했습니다. 새롭게 재건축되는 삶은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재정 관리였습니다. 이정훈 씨는 젊었을 때부터 퇴직금과 연금을 충분히 모아두었으니 노후는 걱정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막연히 은퇴했으니 놀아야지라는 생각에 휩싸여 계획 없이 소비하다 보면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닥난다는 것을 주변의 사례들을 통해 목격하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노년을 활동적이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노년의 재정적인 불안감이 가져올 무력감과 의존성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은퇴 재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자신의 자산 상태와 예상 지출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꼼꼼하게 새로운 가계부를 작성하며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더욱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새로운 소비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미래를 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비상금을 단단히 마련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재테크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소액 투자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며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금융시장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자 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재정적인 안정감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니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자신감과 더불어 무엇보다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귀중한 자율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년을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원이자 마지막 기둥은 바로 건강관리였습니다. 그는 몸이 쇠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까지 균형 있게 돌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원동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그는 바쁜 회사 생활로 인해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침마다 자명종 소리 대신 몸이 먼저 반응하여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거나 공원에서 활기차게 조깅을 하며 폐 깊숙이 맑은 공기를 불어넣었고 한동안 잊었던 운동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식단 또한 육류 위주에서 벗어나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바꾸어 아내와 함께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시간은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보다 귀한 보약이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정훈 씨는 마음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과거의 회한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복잡했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 어색했지만 매일 10분씩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을 느끼는 훈련은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쉽게 동요했지만 이제는 웬만한 일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해지자 그는 어떤 새로운 활동이든 즐겁게 도전할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를 얻게 되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이 모든 건강관리 활동은 그가 다시 세운 목표와 연결, 재정관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이제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삶이란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자유를 찾아가는 능동적인 여정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행복은 안락함 속에 안주하며 잠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 나서는 그 역동적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더군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건축가로서 매일매일 더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멋지게 설계하고 재건축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의 삶은 이제 고요한 공허함 대신 다시 세운 내 기둥 위에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 집을 짓는 희망찬 과정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밝게 빛나는 그의 눈 속에는 삶의 목적을 찾은 자의 굳건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